자, 신규 여러분들, 지금까지 좌파들이 정말 각종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최근을 볼까요? 최근에 어떤 선전선동했죠? 독도를 가지고 반일선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계엄선동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먹혀들지가 않았잖아요. 자, 이러니까 얘네들이 전매 특허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공격을 함에 있어서 포장지는 자극적이지만 뭐라는 겁니까? 실제 그 알맹이는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JTBC입니다. 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JTBC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몇 건의 단독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세 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요,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자, 어제 실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 단독 보도를 몇 개를 하느냐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6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야, JTBC 취재 열심히 한다. 네? 취재 열심히 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3개 내놓고 어제만 하더라도 6개를 내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재형과 관련돼서 합치면요. 자, 이것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총 9개와 관련된 뉴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JTBC가 키워드를 김건희 여사로 둔 뉴스를 무려 메인 뉴스에 9곡지나 방송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항상 따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당연히 MBC죠. MBC도 이러한 JTBC와 발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건이나 기승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주더라고요. 자, 지금 이들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몰아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비단 JTBC, MBC만의 그냥 소리, 그들만의 목소리면요, 제가 말을 안 하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민주당이 받아주고 이걸 누가 받아줘요? 조중동이 받아주면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냐면요, 오는 법사위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를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고 합니다. 저번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국감은요, 청문회랑 달라요. 실제 그래서 국감에 증인을 출석한다는 것 자체는요, 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석은요,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출석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국감 증인이기 때문에 법적에 따라서 이 증인 출석은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문다의 권순일의 국감 증인은 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누가 받아주고 있느냐? 조중동이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선일보 타이틀 보세요. 김여사 문제에 갇힌 여권. 야당 김여사 기소하라 검찰 압박. 여당은 공식 입장 안내. 유난 충돌 핵심 내관된 김여사 이슈.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 여부 촉각.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JTBC, MBC 편향된 언론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누가 받아주고 있다고요? 조중동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침표가 찍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마침표가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침표가 찍힌 것도, 마침표가 찍어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걸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해보고 하나하나 이들의 알맹이를 까발려야겠죠. 자, 실제 어제 JTBC가 어떻게 했다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를 무려 6건이나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3일 동안 무려 9건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JTBC가 지금 이러한 보도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을 연관지고 싶은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물 관계도라 그래가지고 권오수, 이종호, 민땡땡, 김땡땡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김건희 여사와 계속해서 연관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노림수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알맹이가 있는 연결고리일까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종호랑 40여 차례 연락을 했다라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뭐 하고 있다고요?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나, 둘, 세 개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계속 반복해드리지만 통화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설령 통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심지어 그 통화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JTBC는 지금 김건희 여사랑 이종호랑 통화가 됐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것이고 그 통화 내용이 도이치모터스라고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통화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 통화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 통화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를 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인물 관계들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구조가 똑같다니까요. 뭐가 똑같습니까? 이거랑 똑같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이랑 전화통화했다라는 단독 보도랑 똑같다고요.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해병대원 사건 관련된 외압에 대한 통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은 구조로서 뭡니까? 키워드만 바꿔다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는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주가 조작 사기꾼들의 말을 믿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JTBC의 이런 보도와 관련돼서 당사자인 이종호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 여사와 40여 차례 이상 통화 허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이 막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메신저의 함에 있어서 JTBC가 이종호라는 키워드를 내에 있어서 그 이종호란 사람이 말이 이때도 바뀌어, 이때도 바뀌어, 이때도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단독 보도하고 있는 JTBC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지금 JTBC가 이제는 이종호를 넘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민땡땡이란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민땡땡. 그러니까 민땡땡이란 사람이랑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JTBC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려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실제 JTBC가 이 민땡땡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런 것도 공개했고요. 요런 것도 공개했고요. 요런 것도 공개했고요. 요런 것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날짜. 자, 다 언제입니까? 2012년입니다. 요것도 2012년이고요. 이것도 2012년이고요. 이것도 2012년이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12년이 지난 문자를 가지고 지금 저들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이 뭐라고요? 민땡땡이란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공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2012년에 문자를 나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모를 수가 없다라고 프레임 씌우고 싶어 하는 게 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지금 실제 민땡땡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실제 이 매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라는 게 도이치모터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민땡땡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공범인데 그 공범이랑 김건희 여사가 2012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데 그 매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 그 주식 거래가 도이치모터스라고 명시가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주식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가지고 어떤 프레임 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저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지금 뭡니까?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걸 지들도 알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문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지금 민땡땡이란 사람이랑 김건희 여사가 나눴던 문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 관련 내용이 아니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 아닙니까? 일반적인 주식 투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나라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주식 투자까지도 이것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라는 프레임을 씌기 위해서 2012년에 문자를 가지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해도 너무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실제 뭐라고요? 이종호와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해드렸고 민땡땡이라는 사람과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를 더 세우죠. 자, 누굽니까? 바로 김땡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공범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편지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JTBC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단독 보도.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도이치모터스 주포. 편지 전문 확보. 분위기 심상치 않다며 윤 대통령 윤 쪽 사람 언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편지 내용 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내용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어때 쓴 줄 아십니까,兄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이 사람이 도피 중에 공범한테 쓴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검찰에 진술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도피 중에 공범한테 쓴 편지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자, 바로 김땡땡이 민땡땡한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피 중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도피 중에 윤 대통령 언급했다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범인이 도피 중에 쓴 편지를 그렇게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단독 보도까지 하며 보도할 내용입니까?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TBC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첫 번째, JTBC 말에 따르면 이종호랑 40여 차례 연락을 했다고 하지만 뭐라고요? 실제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 통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통화 지속 시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2012년 문자라고 깠지만 그 2012년 관련된 문자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편지에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는데 그 편지 언제 쓴 거라고요? 도피 중에 쓴 거라고요. 누구한테? 공범한테. 근데 이걸 지금 3일 내내 무려 9건이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쯤 되면 JTBC 보도를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기우제 보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우제 보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막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하면서요. 야, 하나만 걸려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춘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이거 본 적 있어요. 자, 언제 봤습니까? 지난번에 JTBC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돼가지고 단톡방을 하나 깠습니다. 이거 왜 깠다고요?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이치 공범 이종호가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누구랑 연결 짓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랑 똑같이 연결 짓는 겁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대통령 VF까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까말려줬잖아요. 왜? 김규현이란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끌어올렸으니까. 실제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공개했던 이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화살이 민주당한테 돌아갔습니다.
임성근 구명그룹이 해명했지만 답이 정해져 있더라. 근데 지금 이와 관련된 JTBC 1절 보도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스타트를 JTBC가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 단톡방 안에 사람들이 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데 보도를 안 한다고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종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여기다 껴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JTBC라는 언론사의 보도 행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JTBC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자, 뭘 물어보고 싶냐? 지금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물증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공범들이랑 이런 연락도 받았고 문자도 받았고 편지에 김건희 여사 언급됐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김건희 수사 받았잖아요. 검찰에 수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물이 있는데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소를 못했던 겁니까? 아니 지금 JTBC가 보도했던 단독 보도 포장지를 보세요. 되게 자극적이에요. 되게 화려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이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어요. 실제 JTBC가 공개했던 모든 단독 보도 내용 누가 찾은 겁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이 찾았던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기소를 하죠 그러면? 못했잖아.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음표를 김건희 여사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 돌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재인, 추미애, 이성윤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런데 기소를 못했냐고.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을. 자신들이 지금 단독 보도라고 9건을 때려놨어. 그 모든 게 다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면 이걸 문재인 정권이 19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입수한 증거물들인데 왜 기소를 못했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알맹이? 문재인 정권도 기소 못할 정도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물음표를 항상 김건희 여사한테만 제시를 하냐고요. 왜 항상 윤석열 정부에게만 물어보냐고요. 기소를 못했던 문재인, 추미애, 이성윤한테 물어봐야죠. 자,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지금 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게 포장지를 씌워놨지만 그 알맹이가 얼마나 텅텅 볐는지 우리가 그 포장지를 지금 찢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뭐가 있느냐? 최근 뭐가 있었습니까? 검찰 수사심의위가 최재형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8대7로 기소 권고한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저들이 떠들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떠든 곳이 어디냐? 바로 MBC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MBC가 하나, 둘, 셋, 넷, 5곡지나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죠.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MBC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MBC 주장에 따르면 최재형이 기소 공고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팩트 체크를 해드렸어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법에는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몇 번을 보여드립니까? 청탁금지법 4조의 8조 사항에 따르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잖아요. 반면에 최재형은 어떻습니까? 8조 5항에 따라서 기소 공고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요 민주당에서 물어보라고요. 왜? 민주당이 개정을 안 했잖아. 네? 지난 국회부터 지금 국회까지 거대 의석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모든 법들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 이 법을 개정 안 했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이율 배반적이라면요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죠. 왜 법을 개정 안 했는지.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MBC의 보도와 관련돼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편파됐는지. 자, 지금 MBC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형 기소 공고와 관련돼가지고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냐? 검찰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 판단 뒤집은 수심위.
논란자초한 검찰.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MBC 원래 안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을 때는 어디로 화살 돌렸습니까? 수심위로 화살 돌렸잖아요. 수심위 결국은 뼘점. 심지어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불투명, 불공정, 지적 잇따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할 때는 야, 수사심의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말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최재형의 수사심의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사심의를 신뢰하면서 야, 검찰의 판단을 수사심의가 뒤집었다, 수사심의 때문에 검찰이 논란을 자초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만 비판하고요, 수사심의를 비판하고 수사심의만 비판하라고. 왜 다 하냐고. 같은 사건에 있어서 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사심의 결과도 MBC 입맛에 따라서 포장지 씌워가지고 이상하게 보도를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신규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수사심의 결과인데 그 수사심의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만장일치가 났을 때는 수사심의 폐지하자라고 수사심의를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최재형과 관련돼서 수사심의 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 수사심의 잘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의 행태라고요, 신규 여러분들. 자, 제발 우리 기자분들, 제발 제 부탁드릴게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다 봐요.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씌워놓은 포장지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그런데 반면 알맹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편파적으로 보도한지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선전선동해도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저는 MBC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MBC 말은 어떻습니까? 최재형 수사심의가 나왔을 때는 수사심의 띄워주고 검찰 비판해.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 결과 나왔을 때는 오히려 수사심의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MBC가 검찰도 비판하고 싶고 수사심의도 비판하고 싶으면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문재인한테 비판하면 됩니다. 왜냐? 그 수사심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던 문무일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M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럴 때는 수사심의 비판하고 요럴 때는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비판할 거면 다 비판하라고요. 왜? 수사심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다 비판할 거면요, 문재인 정권 비판하라고요. 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심의를 만들었으니까. 검찰, 수사심의 키워드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참 이상하게 MBC는 문재인의 미음자도 안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절대 비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관련된 내용을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JTBC, MBC의 보도 행태고 보도 수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포장지를 찢어버려야 된다고요. 포장지를. 그 포장지를 찢으면요,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저는요, JTBC, MBC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런 보도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양문석이가 11억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당했대요. 이것뿐입니까? 어제 법원이 돈봉투 판결문에 의원 11명을 실명을 적시했답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법원입니다. 법원 판결문 안에 적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 쭉 나와 있죠. 윤관석, 이성만, 임종석, 허종식,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황운하.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뻗팅기고 있잖아요. 검찰이 무려 3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뻗팅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삼아야지 그러면. 자, 무엇보다 안 궁금합니까? 김정숙이 왜 문다희한테 5천만 원을 삼자로 튕겨줬는지.
네? 왜 문다의 양평동 집을 등기를 숙박비 관리를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이 됐는지, 도대체 김정숙이 입었던 샤넬 자켓은 어디 나가 있는지 안 궁금합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 네? 근데 참 이상하게 좌파들의 물음표만 열심히 동조할 뿐이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물음표와 관련돼서는 일절 보도를 안 해준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이 원흉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원흉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원석이가 만든 거잖아요. 왜? 마침표를 하나도 못 찍었으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도 마침표를 못 찍어.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도 마침표를 못 찍어. 이재명도 못 찍어.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마침표도 못 찍고 뭐 했습니까? 갔잖아요. 사실상 도망치듯이. 즉 원흉은 이원석이라는 겁니다. 이원석이 마침표를 찍었다면요, 이런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선전선동이 지금처럼 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이걸 누가 총대를 메고 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있죠. 지금 일단 문화일보 단독에 따르면 검찰이 최재형은 기소하고 김건희선 불기소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침표 찍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봐주기 수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덮고 가자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수사 결과 내고 마침표를 찍으라 그랬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것만큼이나 김혜경, 김정숙, 문다희한테도 똑같은 수사 기준을 대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모두 다 공정해야 되니까.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떠한 결과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침표를 찍어야죠. 네?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서 빨리 마무리가 돼야죠.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저는 요즘 일련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이랑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모든 방송국들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